누가 바위를 옮겼을까요? 누가 바위를 옮겼다면 어떻게 많은 바위를 한 번에 옮겼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현상이 일어난 이곳 데스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더운 곳에서 의도적으로 바위를 옮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지구에 외계인이라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에는 1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면 협곡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바위 뒤로 길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길을 보면 모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슬리더링 스톤, 슬라이딩 스톤 혹은 세일링 스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바위가 미끄러져 움직인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이 현상을 두고 바위들이 경주를 하는 것 같다 하여 레이스 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물이 잠시 고였다 마르는 호수를 부르는 플라야를 더해 레이스 트랙 플라야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현상은 1915년 조셉 크룩이라는 광부에 의해 가장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조셉 크룩은 데스밸리, 지금의 레이스 트랙 플라야에서 광석을 찾고 있었는데 협곡 사이에 놓인 바위들 뒤로 바위가 움직인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1915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0년, 정확히는 99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습니다. 1940년대에는 UFO에 의해 생긴 현상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UFO가 데스밸리로 떨어지며 그 지역에 자기장을 형성했다 믿었고, 그 자기장 때문에 바위들이 특정한 위치로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후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으로 인해 움직였을 거라 생각했지만, 최대 300kg이 넘는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증명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리차드 노리스, 짐 노리스 이 두 사촌지간 연구자에 의해 99년간 이어온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리차드 노리스는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Rain and snow create a shallow pond on the southern third of the playa. The days dawn clear and cold with a light breeze. In the morning, the pond was covered with floating ice. Sunlight formed melt pools between large areas of still frozen pond. Ice in the center of the playa melted first. Water was blown onto the shore, causing the remaining floating ice to move. Abruptly, just before noon, the ice broke up into large moving sheets, popping and crackling all over the pond surface. In the deeper part of the pond, moving ice began to splinter and break up, leaving wakes of open water and ice chips downstream of each rock. Large ice panels, hundreds of feet across, battered some rocks into motion. By good luck and with a long camera lens, we caught some rocks moving on January 9th. In this image, the liquid water is rippled by the wind. The floating ice is darker gray. There are a series of stationary rocks not engaged by ice, and there's a moving stone. And it's off! Here we see a time-lapse set of images at about natural speed of the rock. It moves in fits and starts pushed by the ice panel, and finally and briefly gets going.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협곡에 얼음이 생겨 바위가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 협곡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비나 눈보라가 내리고 물이 되어 한 곳으로 모이면 7에서 8cm 깊이의 얕은 연못을 형성합니다. 이후 기온이 낮아지며 연못의 표면에 얇은 얼음이 생기고 이때 바위와 함께 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낮에 기온이 올라가거나 일사량이 많은 날에 얇은 얼음이 순간적으로 녹으며 깨질 때 세이슈라는 현상으로 바람이 불면 협곡의 상부로 얇은 얼음층이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세이슈라는 현상, 우리나라 말로 부진동이라는 현상은 쉽게 말해 바람이 불면 수위가 급격히 바뀌는 현상입니다. 여기 레이스트랙 플라야에서는 연못에 바람이 불어 물 위에 떠있던 얼음이 급격하게 바뀌는 수위차로 인해 경사를 타고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바위를 포함한 얇은 얼음층이 얼음이 녹아 생긴 물 위로 움직이면서 바위도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후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다시 연못으로 내려가고 날이 따뜻해지며 연못은 마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위에 움직인 바위와 바위가 움직인 길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현상을 제대로 관측한 것은 아닙니다. 리차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이 현상의 주범은 허리케인과 같은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리차드의 의견을 뒷받침했던 1976년 GSA 블레틴에 실린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진행했던 실험은 바위 두 개를 중심에 두고 철근을 주변 바닥에 박은 상태에서 얼음에 의해 바위가 움직이는 것이 현상의 원인이라면 두 개의 바위가 모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개의 바위 중 하나만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리차드는 이 실험 때문에 얼음이 바위를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음이 슬라이딩 스톤 현상의 원인이었다면 바위가 하나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There's these two camps, it's strong, powerful winds, it's ice, and we were both inclined towards the wind idea. The sharp and carry experiment sure suggested that ice wasn't the driver. That was, I have to confess, convincing to me.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얇은 얼음판이 쪼개지며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바위는 철근 사이를 빠져나가게 된 것이고 움직이지 못한 바위는 얼음이 철근과 함께 얼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관찰하였을까요? Well, so what happened fundamentally is that Jim said, I think we could probably solve this little problem. Yeah. Jim had the idea of putting the GPSs on the rocks. We set out our own rocks, of course, drilled holes in the rocks to put a GPS tracker in. The switch would be thrown and the GPS would turn on to live mode, collecting data constantly. And then connecting that with a weather station meant that we would know what the weather conditions were.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GPS, 기상관측기, 타임랩스 카메라 3가지였습니다. 실험용 바위의 중앙에 구멍을 내고 GPS를 부착하여 레이스트랙 플라이어 위에 설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위가 움직이는 경로를 수집해서 움직임을 파악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위가 움직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기상관측기를 함께 설치하여 움직일 당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바위가 움직일 당시의 기온, 바람 등을 기록하여 바위가 움직이는 원인을 찾을 수 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해서 바람이 불 때만 녹화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결국 실제 바위가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하였고 연구에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했지만 이 현상을 밝혀내는 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 슬라이딩 스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 영상, 영하의 기온이 발생하는 큰 일교차, 바람,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데스밸리의 날씨는 1년 중 대부분이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얼음이 형성될 수 있는 날이 매우 적었고 얼음이 형성되더라도 밤에는 얼음이 얼고 낮에는 얼음이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날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조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현상을 눈으로 관찰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위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지나가는 길은 얼음 아래에 가려지고 대부분 여러 개의 바위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두 눈으로 관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바위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최대 15분 정도만 움직이고 멈춰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이 현상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물론 365일 24시간 뜬 눈으로 이곳을 관찰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임랩스 카메라, GPS 등 기술이 발달하며 측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데스밸리, 레이스트랙 플라야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페인의 라만차 지역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연구하는 마드리드 대학의 지질학 연구팀은 데스밸리의 슬라이딩 스톤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이 호수는 1년 중 대부분의 날이 말라있지만 물이 찰 경우 지층이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분이 있는 호수인 염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얼음이 생기는 어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스트랙 플라야의 바위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였던 얼음이 생길 확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연구팀이 주장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강한 바람과 미끄러운 점토라고 합니다. 비나 눈으로 호수가 형성되면 강한 바람에 미끄러운 점토 위를 바위가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파고든다면 어떤 문제든지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